내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잘 쓰면 상관이 없죠. 근데 법원에 가서 쓰게 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10억 난에 2를 더 적은 거예요. 2를.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낙찰가가 1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내가 지금 1억 5천의 낙찰을 받으려고 썼는데 숫자를 하나 더 쓰는 바람에 11억 5천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낙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죠. 근데 법원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내가 이걸 잔금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몰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게 기일 입찰표인데 경매를 뭐 한 번이라도 해보셨고 검색창에 검색만 해보셨더라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기일 입찰표.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입찰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입찰 들어갈 경우 필요 서류 1번은 당연히 기일 입찰표, 자 2번은 신분증, 3번은 도장인데, 자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인감 도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입찰 보증금,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못 갈 때도 있죠. 본인만 갔을 때는 요 4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못 가고 대리인이 입찰 들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기일 입찰표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한데 본인 신분증이 아닌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 도장이 아닌 대리인 도장이 필요하고요. 입찰 보증금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5번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번에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죠. 본인 발급을 해야 되고 입찰 들어갈, 그러니까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못 가고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작성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일 입찰표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일 입찰표를 법원에 가서 당일날 쓰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요. 자, 왜냐하면은 법원에 가면 다 있거든요. 입찰표, 보증금, 입찰 봉투 다 있는데 저는 기일 입찰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 놓고 입찰 당일날, 전날 또 보고 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괜히 당일날 가셔가지고 긴장한 상태에서 쓰지 마시고, 긴장을 하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쓰는 거는 저는 비추천이고 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천지방법원을 굉장히 자주 가기 때문에, 자 인천지방법원인데, 자 요거는 수정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 수원지방법원이면 수원이로 고쳐 써서 쓰시면 됩니다. 입찰 기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 기일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사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2025 타경, 지금이 2025년도니까 뭐 물건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물건 번호 같은 경우에는 경매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요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돼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물건들은 여기다가 물건 번호를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단독 물건이다, 물건 번호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란에 홍길동이라 적으시면 되고, 홍길동 옆에 인라인에는 뭐 막도장, 인감도장 상관없으니까 나딘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입찰 가격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입찰 가격은 내가 들어갈 입찰 금액, 내가 낙찰받고 싶은 입찰 금액을 말하는 거고, 보증 금액은 최저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물건의 최저가의 10%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1억 5천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1억이다. 그럼 이 1억에 대한 10%가 필요한 거죠.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1000만원 요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입찰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입찰 가격은 내가 받고 싶은 금액,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그럼 1억 5천 이렇게 땡땡땡땡 적어주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잘 쓰면 상관이 없죠. 근데 법원에 가서 쓰게 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10억란에 1을 더 적은 거예요, 1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낙찰가가 1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내가 지금 1억 5천의 낙찰을 받으려고 썼는데 숫자를 하나 더 쓰는 바람에 11억 5천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낙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죠. 근데 법원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내가 이걸 잔금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몰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억 단위에 1억 쓰고 뭐 1000 단위에 5000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X, X, X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습니다. 1억 5천만 원. 자, 이렇게 적으면 실수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현금 자기압수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입찰자가 본인이다. 아까 홍길동이었죠. 자, 홍길동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 자, 1억 5천만 원을 썼어요. 자, 이렇게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1억 5천만 원 썼는데, 아, 내가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더 쓰고 싶네. 100만 원을 이렇게 더 쓰고 싶네.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쫙쫙 그고 만약에 1을 쓴다. 무효입니다. 자, 무효 처리가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화이트로 이렇게 살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1을 쓴다. 요것도 무효 처리됩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주의사항에 보더라도 이 5번에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런게 근데 긴장이 되면요, 새 용지에 쓰지 않고 고쳐 쓰기 때문에 다 무효 처리 되는 거예요. 금액은 최고가 매수인이었는데 고쳐 쓰신 분들은 그냥 무효 처리거든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억 5천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고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새 용지를 가지고 와서 다시 기재를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입찰 갔을 경우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대리인이 입찰 갔을 경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쓰고요. 2025-1111 물건 번호가 없으면 기재 안 하시면 되고, 본인란에 아까 본인이 홍길동이었죠. 홍길동 도장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기재를 했고요. 대리인란에 대리인 갈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겠죠. 여기다가 홍길자라고 적겠습니다. 홍길자의 대리인 도장을 이쪽에다가 날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과의 관계, 뭐 가족이면 가족, 뭐 지인이면 지인이라고 적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뢰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인이라고 많이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의 주소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입찰 가격은 동일하게 다 적어주시면 되고 보증 금액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입찰자가 있죠. 자, 입찰자. 자, 이 부분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홍길동? 아니면 홍길자? 입찰자는 입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홍길동이 아닌 홍길자가 돼야 됩니다. 홍길자. 그리고 여기에 날인한 도장, 똑같은 도장으로 날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준비사항 또 있죠. 위임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은 누구? 홍길자. 대리인 도장 날인하고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를 합니다. 위임장에도 이렇게 타경, 호, 물건 번호 기재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기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본인란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죠. 홍길동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인감이거든요. 인감 도장을 여기다가 락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막 도장 안됩니다. 인감 도장을 락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준비사항,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개월 내에 인감증명서 본인이 발급한 걸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서류는 준비가 됐고요. 법원에 가면 입찰 봉투와 그리고 보증금 봉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 입찰 봉투에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만 왔을 때, 자, 여기다가 홍길동 이라고 적어 놓고 여기다가 도장을 락인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사건 번호, 물건 번호가 있거든요. 사건 번호 2025 타경 하나하나 적고, 물건 번호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고. 이거는 법원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여기에 2인이라는 글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도 있어요. 법원마다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2인이 적혀져 있으면 도장을 락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도장을 락인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신청 보증금 사건번호 2025 타경 11115 물건번호 적고, 제출자는 본인 홍길동이 왔으니 홍길동이라고 적은 뒤에 도장을 락인을 하시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뒷면에 이렇게 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도장을 똑같이 락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낙찰자는 홍길동이죠. 홍길동 적어놓고 대리인은 홍길자입니다. 자, 홍길자 대리인의 도장을 여기다 락인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 홍길동 대리인이 왔을 때 입찰자의 도장을 락인을 해야 되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하거든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번호, 물건번호 기재를 하시면 되고, 2인이 있으면 여기에다가는 대리인이 입찰하러 왔기 때문에 대리인 도장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사건번호 쓰고 물건번호 쓰고, 이 제출자가 궁금하죠? 홍길동인가 홍길자인가? 제출하러 온 사람은 홍길자이기 때문에 홍길자로 쓰고 여기다가 도장을 락인 하시면 되겠죠. 뒷면 같은 경우에도 대리인의 도장을 쾅쾅쾅 찍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 준비가 끝나면 이 입찰 봉투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일 입찰표가 들어가야 되죠. 본인만 입찰했을 경우 기일 입찰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번 입찰 보증금 봉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집어 넣으신 후에, 자, 여기 접는 선 보이시죠? 야, 저희 이렇게 접어서 호치케이스로 여기에다가 이제 찝어 주시면 돼요. 찝어 주시고 신분증을 하나 들고 집행관한테 가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입찰 봉투에 들어갈 부분이, 자, 기일 입찰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입찰 보증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죠? 위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감 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겠죠.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해서 이 봉투 안에 쏙 집어넣으시면 되고, 똑같이 접어서 호치케이스로 찍고 집행관한테 대리인 신분증하고 같이 제출을 하시면, 집행관이 요거 입찰자 수치용 있죠? 요거를 뜯어서, 요거만 뜯어서 신분증하고 같이 되돌려 줍니다. 자, 만약에 폐찰이 되면 신분증과 이 입찰용 수치증을 가지고 보증금을 환급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낙찰이 됐다, 낙찰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개인 또는 대리인이 입찰 들어갈 때 입찰표 작성하는 법과 준비 서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공동 또는 법인이 입찰 들어갈 때 작성하는 법과 준비 서류를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경매 매수 대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제가 앞으로 경매 기초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매 학원처럼 비용을 받고
강의를 제가 하고 싶지만 제가 뭐 강사도 아니고 평범하게 부동산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제 고객 또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작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금성부동산은 입찰 대행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까다로운 명도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의뢰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